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안개의 나라 김광규. 네, 9강의 두 번째 작품이죠. 바로 일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짧은 단어 표현이죠. 이 언제나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이 계속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계속함이 아니라 계속됨이죠. 한마디로 이때도 군부독재의 현실이 있을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어른강을 건너면 60년대 그 군부독재 현실이라면 여기는 70년대 군부독재 현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개 세모 들어갈까요? 네, 두 번째 행에서 체크를 할게요. 안개의 나라 또는 안개. 그렇죠? 네, 안개 세모 치고 안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가리는 존재죠. 네, 그래서 안개의 나라에는 안개는 현실의 진실을 가리는 존재, 그런 그 대상이나 세력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안개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부조리한 현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 상황을 의미하는데, 다시 한번, 부조리한 현실 상황과 관련된 소재다. 부조리한 현실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고 가리는, 아니면 부조리한 현실은 바로 뭐다? 어떤 그 비판, 현실에 대한 그 비판을 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있었을 텐데, 비판을 어떻게 된다? 무마시키거나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마비시키거나 또는 무력화하는 현실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안개 또는 안개의 나라.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평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는 반어법이죠. 그래서 반어법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플러스 냉소적 어조죠. 냉소적 어조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반어법 1번, 냉소적 어조 2번. 표현법을 먼저 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냉소적 어조인데 왜 그러느냐? 세 번째로 보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현실인 듯 보이지만, 평화로운 현실로 보이지만 정작 내적으로는 뭡니까? 내적으로는 뭐 언론을 통제한다든가 또는 인권을 탄압한다든가 등등의 내적으로는 평화롭지가 않은 거죠. 해서 내적으로는 부조리한 모습인가요? 부정적인 모습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어떤 그 당시 집권 세력의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고 또 백성들에 대해서 억압과 탄압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주도 세력으로 한참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이런 거를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위선의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요거를 다 종합하면 요것이 바로 위선적 현실을 암시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위선적 현실을 내포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서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 네 번째 행인가요? 자, 어떤 일, 요것도 세모입니다. 자,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일, 막연한 일이 아니라 어떤 부정부패와 비리겠죠. 권력층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의미하는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안개 또 세무칠까요? 앞에서도 안개를 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안개 때문에라고 하는 요 안개는 또 새로운 의미가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권력을 또는 부정적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네 번째로 봐야 되겠죠. 앞에 이어서 부정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군부 독재 세력들이 이런 안개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해석해 줄 수 있다. 자,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는 거죠. 네, 진실이 가려지는 것, 은폐 또는 네, 왜곡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 그죠?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억압적 정치 현실로 인해서 삶의 제한이 가해지는 거죠. 자, 화살표로 할까요? 요거는 억압적 현실로 인해서 네, 국민들의 삶이, 백성들의 삶이 또는 민중들의 삶이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삶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뭐 통금이 있다든가 또 어떤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가 하는 걸 언론을 통제하는 거겠죠.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7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7번째. 안개 속의 산호라면, 그죠? 안개 속의 산호라면 한마디로 진실이 가려진 사회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이 감춰진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감춰진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8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번째에서 안개에 익숙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안개에 익숙해져서 8번째, 9번째가 좀 묶어야 돼요. 안개에 익숙해지고요. 어떤 가려진 것, 왜곡된 거에 익숙해져서요. 안개에 익숙해져서 계속해서 뭡니까?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두 행을 묶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두 행을 묶어서 해서 안개에 익숙하다 또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안개에 익숙해진 거는 현실 수능적 태도죠. 현실 수능적 태도인데 이 현실 수능적 태도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 수능적 태도 첫 번째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수능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상실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상실해가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춰진 진실 또는 감춰진 어떤 부주의한 모습 때문에 현실에 대한 판단력도 약해지는 거죠. 현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래서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판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로서 문제점 파악을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자기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 파악은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시민적인 삶의 문제점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기력함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무기력함, 또는 좀 기회주의적인 면도 좀 덜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까지는 체크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10번째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므로 하고 해서 10번째, 11번째 사이에서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가 여기에 붙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행간걸침을 통해서 어떤 주의 집중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썼지 해서 주의 집중 효과, 의미 강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중요한 표현 나오고 있죠.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2번째인가요?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12번째. 들어야 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11번째 행, 12번째 행, 요 두 부분을 묶어서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부분을 묶어서 체크를 하는데, 자, 첫 번째,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볼 수 없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볼 수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차선책으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차선책으로 들어서 현실 극복 노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현실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다. 근데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현실에 순응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현실에 극복하는 노력을 들어서 여기에서는 현실 극복 노력을 하는 건데, 그냥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 순응적으로 살아간다라는 모습으로도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야, 굳이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외면해 버리고 그냥 들어야 된다. 현실 순응적으로 살아감을 의미해요. 왜?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현실 순응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어떤 해석을 했는지 출제권자의 어떤 설명이나 또는 보기를 통해서 이거를 선택해 줄 거예요. 그걸 보고 다음 13번째 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므로, 그죠?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므로, 바로 그렇잖아요.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라고 하는데, 자,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두 가지죠. 여기도 같이 이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11행부터 이어지는 건데, 첫 번째는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현실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죠. 생존에 위협받는다라는 의미로도 정리가 될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 들어야만, 듣는다라고 하는 건 여기 현실 극복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서 부정적 현실을, 그죠? 타파해야 되는 거죠. 부정적 현실을 극복을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진정한 삶을, 진실을 알고 있는 삶이겠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다시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건 탄압받아서 살 수가 없다. 아니면 듣지 않으면, 그렇게 들어야만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해서 진짜 살아갈 수 있다. 요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다음 14번째 들어갑니다. 귀는 자꾸 커진다. 자, 귀는 자꾸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극복 의지에 조금 더 무게비중을 뒀던 이유가 뭡니까?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현실 극복하려는 그 의지와 노력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요. 이 부분은요. 현실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해서 하얀 안개의 귀인가요? 그래서 15번째이죠. 하얀 안개의 귀. 자, 하얀 안개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감추고 진실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얀 안개의 귀인데 귀는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래서 하얀 안개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왜곡하는 거죠. 왜곡하는 상징물인가요? 왜곡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 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이 될 텐데,
자, 귀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네, 귀라고 하는 것은 하얀 안개귀. 그죠? 안개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커진 귀이기도 하고, 안개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안개 때문에, 네, 듣지 못하게 되는 건데, 안개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네, 커진다라고 보여졌을 때, 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은 제대로 된 어떤 현실 비판과 저항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현실 저항과 비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듣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하얀 안개의 귀가 듣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커졌는데, 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이 바로 어떤 이미지입니까? 토끼의 이미지에 바로 다음 행에 있는 토끼 이미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번째 행으로 가니까 토끼 같은 사람들이, 그죠? 네, 토끼 같은 사람들이 해서 요것도 두 가지 해석으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네, 토끼 같은 사람들이 또 어떤 의미가 되느냐? 좋은 의미로 보면, 네, 들으려는 열망이 있는, 네, 민중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들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민중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의 민중은, 네, 양심적이고, 네, 현실 비판적인 존재거든요. 네, 현실 비판적인 존재들의 사람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 이 토끼 같은 사람들, 귀가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들으려는 열망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에 그냥 소극적인, 연약한 초식동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끼에 대한 해석이 좀 문제가 되는데, 네,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무비판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다시 한번,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네, 소시민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소시민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사람들이, 자, 안개 나라 속에, 안개의 나라에 산다. 그래서 마지막 행이죠. 안개의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안개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안개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현재형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형 표현을 통해서, 네, 부정적 현실이 계속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부정적 현실이, 네, 계속됨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 하나는 안개의 나라에 산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현실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죠. 부정적 현실이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자, 노력을 해도, 비판 저항이겠죠. 비판, 네, 저항을 해도, 네, 변하지 않는, 개선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네, 현실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평가해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네,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떠한 정서일까요? 화자의 정서는 당연히 안타까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겠죠. 안타까움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